질의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받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은 시네마틱한 영상이라는 제목의 제주도 여행 영상을 봤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때 당시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적어도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장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소형 기기에서도 저런 퀄리티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컨슈머 레벨의 장비들도 예전 같으면 정말 그 전문 장비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만큼 가격도 비쌌고 정말 소수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장비들을 일반 컨슈머 레벨에서도 충분히 구매를 하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문 장비 못지않은 퀄리티를 내준다는 점에서 영상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재밌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아무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풀프레임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FX3처럼 비싼 풀프레임 바디도 있지만 알파7C나 알파7 마크3 같이 어느 정도 비용도 합리적인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디들도 시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풀프레임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파 6400 같은 크롭 바디로 영상을 입문하시고 재미를 느끼신 다음에 풀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생길 이중 지출이 사실 걱정돼서 그래요. 그때 되면 이제 크롭 바디에 물렸던 렌즈들을 팔아야 되고 풀프 렌즈들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한 제가 그거를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알파 6400만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영상이 명확히 그냥 취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알파 6400도 정말 좋은 바디죠. 저는 알파 6400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보 때는 광각을 되게 좋아했어요. 광각이 왜냐면은 망원에 비해서 스테비를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떨림을 최대한 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광각을 선호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광각이 더 어렵더라고요. 망원 같은 경우는 제가 50mm 이상의 망원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옆에 이런 좋지 않은 환경도 망원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생각하지 않고 망원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반면에 광각은 주변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광각이 쉬운 게 아니구나. 뭐 스테빌만 놓고 본다면은 쉬울 수는 있지만 저는 광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광각 16mm는 정말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23mm도 저한테는 되게 광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24mm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 쓰고 있을 정도로 망원충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4K로 영상을 찍으신다고 하면은 그 거리에 있는 분위기라거나 그 거리에 있는 풍경들을 설명하고자 함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광각일수록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16mm 정도의 화각에서 거리를 촬영하신다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들도 화면에 다 들어올 것이고 보는 사람도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각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니 바디가 전체적으로 이 컴팩트함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짐벌을 올릴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R5를 FX3를 사용하기 전에 썼었는데 뭐 발열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위비레스를 주력 짐벌로 사용하고 있을 때여서 R5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렌즈를 올리게 되면은 뷰파인더가 자꾸 모터 축에 닿더라고요. 그러다가 FX3의 발매 소식을 보고 이 디자인을 보고 위비레스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뷰파인더 간섭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FX3를 넘어오게 되었고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M3에도 단렌즈를 올린다면 정말 아무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고, 저의 그 채널에 크레인 M3 리뷰를 보시면은 여기 50mm, 55mm 짜이즈를 올리고 이 크레인 M3로 올비샷을 돈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얼마나 그 궁합이 좋은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유료 프로그램이 맞는데요.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그리고 가격이 20만 원이 넘지만 제가 혜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도비의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구독을 매달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1년 구독하고 2년 구독하다 보면은 그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파이널 컷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혜자 프로그램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가장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음악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 음악에 맞는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냥 막연히 찍고 와서 거기다 음악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음악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뛰어나고요. 그게 아니라 후반에 음악을 선정하고 편집을 하게 된다면 우연의 효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컷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돌아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먼저 음악부터 선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음악을 또 먼저 선정을 하면 좋은 이유가, 제가 어떤 거를 찍어야지라고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고 구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 정말 나에게 영감을 주는 가장 좋은 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피데믹 사운드나 혹은 유료 음원 사이트가 가입되신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 음악을 한 번씩 습관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영상을 어떤 거를 찍어야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있을 때 그걸로 조금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현듯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지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음악으로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음악을 선정하고 기획을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볼까 싶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같은 영상을 다른 BGM을 입히고 틀었을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한번 예시로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예, 슬로우 모션을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고 프리미어에서 충분히 슬로우를 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툴이건 상관없이 60프레임으로 찍은 푸티지가 있다면 슬로우를 최대 40%까지 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FHD로 찍더라도 최종 푸티지는 4K로 출력을 하고 4K로 유튜브로 올리는데요. 그 이유가 유튜브에서 FHD로 촬영을 해서 올렸을 때보다 4K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화질 손상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화질에 대해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올리시는 분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화질에 손실을 보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4K로 가급적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크레인 M2S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 M3의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운그레이드를 생각을 한다면 M2S로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 하이엔드로 나온 M3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레인 2S에 닌자 V를 매달아서 쓰거든요. 아무래도 선이 간섭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비교적 가장 얇은 선을 구매를 합니다. 그 유쾌한 생각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하이퍼 HDMI 케이블이라고 해서 정말 시중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얇은 단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간섭이 정말 최소화됩니다. 거기에 있는 펄스 컬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 값을 정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브라라거나 또 그리고 소니 바디에 내장되어 있는 그 노출 게이지를 보고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펄스 컬러라는 걸 한번 맛을 들이면은 이게 정말 촬영에 실패할 확률을 많이 낮춰주거든요. 그 외에도 뭐 포커스를 확인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큰 화면이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색상 표현력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로우 촬영까지 되니까 그 부분은 닌자 V가 주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